택배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지난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요. 한 배송업체의 하루 평균 배송량이 300만 건에 육박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하기 이전에는 지난해 말에 230만 건과 비교하면 약 30%가량 굉장히 늘어난 거죠. 30%? 거의 명절 수준 아니에요? 거의 명절, 매일매일 명절 수준의 택배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월 만에 늘어난 거잖아요. 이게 너무 당연한 게 뭐냐면 자 이렇게 배송량이 늘어요. 그러면은 제일 힘든 분들이 택배 노동자분들이죠. 그렇죠. 네. 이분은 구역을 다 할당받아서 네. 늘 거기를 돌고 계시는데 네. 배송해야 되는 물건이 뭐 30%그 이상도 나옵니다. 지금 네. 3배에서 5배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지금 너무 이제 사각지대에서 네. 과로, 과부하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의 위험이 이제 적신호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사망한 40대 아까 비정규직 택배 노동자 말이죠. 예. 이분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이제 약 한 달, 네. 4주 정도 된 분인데 수습 기간이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간에 20군데를 배송해야 된다. 그럼 제 생각에 3분의 1 군데씩 그러네요. 들러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네요. 어디 엉덩이 붙이고 쉴 시간이 없는.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제 우리가 편한 건 또 사실이지만 예. 네. 이 택배 노동자의 건강을 함께 좀 고민해야 되는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렇게 택배량이 많아지면 우리 택배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이 바뀌는 거고 네. 근로 환경도 좀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돼 있나요? 우선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네. 인원을 늘려야 되죠. 네.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뭐 업무량이 늘었으면은 결국은 근로자를 늘려서 그 업무를 분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긴 하는데 쉽지 않다 보니까 어떤 방식이 요즘 도입되고 있냐면 저 같은 개인이 아르바이트로 가입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어차피 카풀처럼 아. 제가 이동하는 거리에 이 물건들을 좀 그쪽에 전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대중교통을 타든 내 차로 가든 그걸 가지고 제가 전해주면 네. 한 건당 얼마 이렇게 아르바이트가 되는 일종의 거예요. 팟타임이네요. 맞아요. 네. 완전 팟타임이고 이걸 스팟 마켓이라고 부르는데 예. 이왕 움직이는 상황에 내가 일거리가 맞으면 한다. 사람 태울 수 있으면 내가 태우고 간다. 네. 물건 내가 전해줄 수 있으면 전해주고 간다. 인편 배달 방식입니다. 네. 이게 좀 활성화된다면 네. 조금 과부하가 줄어들지 않겠는가 싶기도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다양한 방법들이 제한이 되고 네.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배송 노동자분들은 저는 여기는 가고 여기는 안 갈게요. 이럴 수가 없어서 맞아요. 더 선택의 취약해요. 여지가 없을 뿐만 네, 아니라 네. 대면 접촉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네. 여러 곳을 다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감염 질환이 유행하는 이 상황에 이 맞아요. 여러 대면 접촉을 하다 보니까 감염 위험도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우려가 많이 되고요. 특별히 이제 마스크를 쓰면서 일을 하니까 땀을 예. 말도 못하게 흘리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접촉 빈도가 늘어나는 걱정도 있지만 이분들의 개인 건강도 무척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염 불안을 가지고 노동을 한다면 네. 심리적인 부담도 있을 텐데 심리적으로 압박된 상태에서 육체적인 노동을 한다 더 힘들 것 같아요. 많이 힘들죠. 일단은 감염에 대한 불안이 있고요. 두 번째 노동 강도가 굉장히 조금 더 강한 상태에다가 네.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잖아요. 또 쉬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몸속에 스트레스 호르몬 콜티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콜티졸이 높아지면 흔히 우리가 가슴 쪽으로 가는 혈관, 흉선에 압박이 오고요. 심장이 불안정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심장 질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게 의학계 지적이거든요. 모쪼록 이분들의 건강 안전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